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시사교양 라디오 방송 비하인드 스토리. 저는 이 방송의 진행을 맡은 박효원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방송국 유튜브에서 다양한 이슈의 히스토리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목했던 수많은 이슈들의 뒤에 숨겨진 무수한 뒷이야기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알려진 사실과 다른 반전의 이야기, 몰랐던 뜻밖의 사실, 결과만 알고 있던 것의 뒷이야기, 거짓에 가려진 진실의 이야기까지. 이러한 뒷이야기들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거나 무관심했던 색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 매우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러한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을 전달하며 하구 여러분들에게 저희 방송만이 전달할 수 있는 알매 신세계를 선물하려 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방송될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하는 수많은 이슈들에 얽힌 뒷이야기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되었던 2020년 도쿄올림픽. 시작되기 전부터 코로나로 인한 폐지 논란부터 방역 논란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던 올림픽이었는데요. 그러나 어렵게 개최된 만큼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양궁, 배구, 펜싱, 수영 등 많은 종목에서 청중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할 멋진 장면을 만들어낸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올림픽 기간 동안 열심히 경기를 챙겨보며 선수들을 응원했던 기억이 있네요. 도쿄올림픽에서 특히 두드러졌던 점은 MZ세대 선수들의 활약이었습니다. 양궁에서는 안산 선수와 김재덕 선수, 수영에서는 황선우 선수, 탁구에서는 신유빈 선수가 한국의 미래를 빛낼 만한 성과를 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서도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요. MZ세대답게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SNS를 통해 좋아하는 스타의 응원을 받기도 하는 등 훈훈한 장면이 많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1년이 미뤄진 후 개최된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친 선수들이 자랑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의 모든 종목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번 화는 양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궁은 화살을 쏘아 70m 거리에 있는 관역의 중심을 맞히는 게임입니다.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양궁의 관역은 지름 122cm로 이 중 10점 관역의 지름은 12.2cm, 정중앙인 X10의 지름은 6.1cm라고 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처음으로 혼성 단체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남녀 단체전에서 각각 1개의 금, 혼성 단체전에서 1개의 금, 그리고 여자 개인전에서 1개의 금메달로 양궁에서만 총 4개의 메달을 따냈죠. 이는 단체전 세계 랭킹 1위라는 엄청난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양궁과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7월 24일 치러진 혼성 단체전에서 10점을 쏜 김재덕의 화살을 뒤이어 쏜 안산의 화살이 뚫는 특별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양궁에서는 이 화살을 로빈 후드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나올 확률이 무려 0.0058%라는 로빈 후드 화살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스위스에 있는 올림픽 박물관에 기증되었다고 합니다. 안사는 이 기세를 몰아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올림픽 양궁 사상 최초로 3관왕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아직 어린 선수이기에 앞으로의 나날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이 양궁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활을 잘 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양궁은 한 발 한 발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심리적인 요소가 매우 큰 운동입니다. 따라서 양궁 선수들과 감독들은 새롭고 기발한 훈련법을 끊임없이 생각해내는데요. 시끄러운 야구 경기장에서 소음을 뚫고 관역을 맞추고 관중들과의 거리가 1m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정신을 집중하여 활을 쏩니다. 또한 담력을 기르기 위해 경기 전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등의 익스트림 스포츠를 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이색 훈련으로는 서부 최전선 부대에 가서 군복과 철모를 쓰고 탄총으로 무장한 채 경계 근무를 서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밤새 보초를 서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시합에 부담감을 떨치며 머릿속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올림픽 한순간을 위해 기발한 훈련 방식을 생각해내는 감독님들도, 이 훈련법을 묵묵히 소화해내는 선수들도 모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양궁 강국이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양궁협회와 현대자동차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인데요. 이 두 기관은 각별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모두 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지난 37년간 한국 양궁의 우수 인재 발굴, 첨단 장비 개발, 양궁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기술 중 인공지능, 비전 인식, 3D 프린팅 기술 등을 접목하여 최신 훈련 장비 및 기법에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정의선 회장은 사전에 도쿄올림픽 양궁 경기장에 직접 다녀와 이와 최대한 비슷하게 시설을 갖춘 모의 대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던 올해 5월과 6월에는 미디어 실전 훈련을 통해 변함없는 실전력 기르기에 힘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양궁협회의 특징은 유소년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우수선수 육성 체계를 확실히 구축했다는 점인데요. 뛰어난 양궁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일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양궁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학년별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계올림픽의 효자 종목이 된 양궁이 되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도 땀 흘리며 양궁에 이바지하고 있을 미래의 양궁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도쿄올림픽 종목인 양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사교양방송 비하인드 스토리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다양한 주제의 뒷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렸던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나 정정 요청이 있으시다면
경인교육대학교 SNS로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주 비하인드 스토리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지식 성장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주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사회과교육과 정서현, 음향의 수학교육과 이상원, 진행의 윤리교육과 박효원이었습니다.